개인회생의 변제금은 딱 두 가지 원칙인데 이래서 변제가 결정되는군요. 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개인회생 변제금 나는 얼마를 내야 하나 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새는 SNS,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아예 의뢰인들이 와서 저는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얼마 내면 됩니다. 이런 분들 많죠.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SNS 정보는 일부 한 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딱 두 가지 원칙인데 내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래서 변제금이 결정되는군요. 첫 번째,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 있어요. 어렵죠?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청산가치의 보장의 원칙. 이것도 어렵죠? 이건 내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청산가치의 보장은 뭐냐면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3년에서 5년 동안 더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5천만 원 갖고 있어요. 근데 나의 채무가 한 2억 된단 말이에요. 이 채권자들은 지금 나의 재산 5천만 원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회생은 너의 개인 재산을 지켜주면서 갚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재산 5천만 원을 지키려면 5천만 원보다 더 갚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청산가치의 보장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는 법원의 보정명령. 이건 뭐냐면 주식, 도박, 낭비, 사치, 비트코인, 스포츠, 토토 이거 하신 분들은 법원에서 갚는 금액 무조건 높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둘, 세 가지를 좀 드릴게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첫 번째,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에 의한 것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개인회생은 내 한 달 수입에서 내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한 달에 가장 적게 살 수 있는 금액 최저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법원에서 투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의 채무가 1억이에요. 부양가족은 없고 혼자예요. 여러분들 혼자는 2022년도에 최저 생계비가 116만 6천원이거든요. 근데 120만 원이라고 가정해서 한번 제가 계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월수입 200이에요. 200만 원에서 내 최저 생계비 120만 원 빼면 한 달에 80만 원 가용소득이 있거든요. 이거를 3년 동안 갚으면 2,880만 원 갚습니다. 그럼 나의 채무 1억에서 2,880만 원만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게 개인회생이에요. 변제율 약 28.8% 정도 나오죠. 이거는 순수하게 뭐 다른 거 개입된 게 없이 나의 채무 혼자 살고 한 달에 200 버는 사람. 근데 여기서 잠깐만 좀 뭐 하나만 내가 바꿔볼게요. 조금 쉬워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두 번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지켜져야 되는 게 뭐냐면 같은 사례인데 A라는 사람이 나의 채무 1억입니다. 부양가족 없어요. 그래서 나 혼자 생활하고요. 월수입 200이에요. 그런데 내 개인 재산이 3,600만 원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까하고 달라진 거는 내 개인 재산이 3,600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200에서 1인 생계비 120만 원을 공제하면 가용소득이 80만 원 나오잖아요. 36개월 하면 2,880만 원 받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예를 들은 것처럼 똑같이. 하지만 이 사람은 어쩐다고요? 3,600만 원이라는 개인 재산이 있어요. 그럼 3,600만 원보다 이 사람은 더 갚아야 돼요. 이분은 3년에 끝내시려면 3,600만 원을 36으로 나누면 한 달에 100만 원이죠. 100만 원보다는 한 달에 조금 더 변제금이 나오는 겁니다. 같은 사례인데 개인 재산이 좀 더 있어서 변제금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제금 다르다고 사무실 항의할 게 아니라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제 같은 예인데 제가 조금만 변형해 볼게요.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주식, 도박, 뭐 비트코인 등으로 해서 채무가 과다해지니 변제율을 얼마나 할까요? 변제율을 뭐 70%로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변제율을. 자, 그럼 보세요. 나의 채무가 1억이에요. 부양가족보다 혼자 살거든요. 월수 200입니다. 주식, 도박, 낭비가 심해서 너는 변제율을 70%로 맞춰라 법원에서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아까처럼 200에서 1인 생계비 120만 원 공제하면 80만 원 남잖아요. 36개월 변제하면 2,880만 원으로 주식 도박이 없었으면 이걸로 끝나요, 이 사람은. 근데 주식 도박이 많아가지고 변제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1억에 70% 이 사람은 7천만 원 맞춰야 돼요. 그러면 7천만 원을 36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95만 원. 48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45만 원. 60개월로 나누면 116만 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한 달에 내는 변제금을 3년에 끝내려면 200만 원 돈을 내야 되고 4년 동안 해서 끝내려면 조금 더 낮게 산정할 수 있고요.
5년 동안 내가 조금 더 낮게 산정할 수 있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그 채무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뭐 나이가 많으신 뭐 부모님을 뭐 이렇게 모시고 산다든지 뭐 아프신 분이 계신다면 뭐 추가로 생계비를 또 주장해가지고 변제금을 낮추거나 이런 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사무실에서 이제 해드리는 거고, 여튼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정 가능하지만 채무자마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변제금이 싹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임하는 사무실을 잘 선택하셔서 전문적인 사무실인지 먼저 판단한 다음에 위임하시면 믿고 맡겨야 돼요. 맡겼는데 아니 이게 변제금 많습니다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무실이든지 간에 위임 받으면 이분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덜 부담스럽게 해서 무사히 이런 개인회생을 끝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변제금이 높아지는 경우는 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높아지는 거거든요. 하니 여러분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전문적인 사무실을 찾아서 의뢰하시고, 의뢰하셨으면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사무실도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